자, 이번 시간에는 밸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는 한 실린더당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 이게 가장 기본이죠. DOHC에서는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 그래서 밸브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합기를 실린더에 유입하거나 또는 연소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할 때에 그때의 출입문, 도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밸브입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되어 있고, 압축 행정 및 동력 행정에서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굉장히 밀착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연소실에서 밸브가 열고 닫고 할 때 그 닫히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밀봉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정밀하죠. 그리고 열릴 때는 밸브 기구에 의해서 열려지고 닫힐 때는 밸브 스프링에 의해서 닫힌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밸브가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 요거 좀 세워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밸브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쪽 면만 좀 이쪽에서 제가 그리니까 이쪽 면만 되는데 바란스를 못 받쳐서 죄송합니다. 자, 밸브를 처음에 이게 연소실 이쪽에 안쪽에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밸브 면이라고 하고 면, 그리고 이것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밸브의 두께, 마진.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밸브의 두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마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 경사진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그 연소실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닿죠. 그래서 닿는 요 부분을 우리가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밸브 페이스. 그래서 여기 밸브 헤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꺾어진 요 부분들 있죠. 요거는 강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요 부분을 우리는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곡률 반경. 만약에 밸브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딱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응력 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깨지더라도 여기서부터 깨져 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깨지지 말라고 여기다 이렇게 살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응력이 분산되고 강성이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곡률 반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이게 바로 스템입니다. 스템. 이게 스템이라고 하고 이 맨 끝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스템 엔드라고 하겠죠. 그죠? 스템 엔드라고 하고 이 부분은 밸브를 쉬는 데에 장착했을 때 스프링을 같이 장착을 하고 스프링이 나가지 못하도록 딱 끼워주는 홈이다 해서 우리가 록홈이라고 합니다. 여기 끼워지는 것은 밸브 록이 되겠죠. 그죠? 록 두 개가 반달키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가 딱 걸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록이 들어가는 록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밸브의 두께는 마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밸브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림은 더 자세한 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 밸브가 이런 식으로 헤드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과 같이 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테이너 록홈입니다. 자, 이번에 밸브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밸브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그 연소실의 폭발 압력에 높은 온도를 받기 때문에 밸브 자체가 온도에서 잘 견뎌야 되고요. 밸브 헤드 부분에 열 전도성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을 밸브 페이스와 시트가 접촉되니까 시트를 통해서 열을 빨리빨리 방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의 장력과 충격에 대한 정력이 크고 고온 가스에 부식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내열성, 내구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열이 반복되어도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을 것. 그리고 관성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게가 가볍고 내구성이 클 것. 흡입, 배기가스 통과에 대한 저항력이 적은 통로를 만들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밸브의 구비 조건이고요. 재질을 뭘로 만드냐면 페라이트 계열 또는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내열광을 사용한다. 이 일반 기공학에서 이 금속이 열에 변하지 않는 열 팽창이 없는 그 다음에 강한 성분의 그 서열이 있어요. 시마트, 서프, 오페 이래가지고 그 금속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페라이트라든가 오스테나이트 계열들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쓴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밸브의 주요부를 보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은 밸브 헤드, 그러니까 그 연수실 안에 동그란 모양 그 안쪽에 있는 거 헤드를 흡입 밸브는 약 450에서 500도씨,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약 700에서 800도씨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밸브는 왜 저렇게 약하냐면 새롭게 들어오는 가스, 새로운 차갑게 들어오는 공기가 항상 식혀지기 때문에 열을 받았다가도 금방 식혀져요. 그리고 배기 밸브는 폭발돼서 나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배기 밸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열을 식혀줄 틈이 없어. 그래서 항상 열을 많이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배기 밸브는 약 700에서 800도씨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흡기 밸브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밸브 지름이 조금 더 크고 배기 밸브는 흡기 밸브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달라요. 두께도 흡입 밸브는 조금 얇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넓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밸브 헤드의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 먼저 유동 저항이 적은 통로로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막는다거나 또는 뭐 나갈 때에 뭐 거추장스럽게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말고 원활하게 잘 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력이 크고 열전도 또한 잘 돼야 됩니다. 열전도가 잘 돼야 변형이 없겠죠. 그리고 엔진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밸브 헤드 지름을 크게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연소실의 그 면적과 그다음에 피스톤이 완전히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밸브가 열렸을 때 부닥치지 않을 정도의 가장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흡입 밸브 헤드의 지름은 흡입 효율 및 최저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기 밸브 헤드의 지름보다 크며 배기 밸브 헤드의 지름은 열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작다. 이렇게 해서 크기의 차이를 이런 이유 때문에 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밸브의 두께, 마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온과 충격에 대한 지탱력을 가져야 된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지만 더 튼튼하겠지만 또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탱력을 지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진의 보통 두께가 1.2mm 정도, 1.2mm 평균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0.8mm 이하일 때는 교환한다. 1.2mm짜리가 0.8mm 이하일 때는 교환한다? 왜 그럴까요? 마모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게 마모가 돼요. 또 왜? 밸브는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기구로 인해서 이게 마모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얇아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폭발 압력으로 인해서 자칫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mm 정도를 두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다소 조금씩 마모가 된다. 그때 0.8mm 이하일 때는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밸브 마진의 두께로 밸브의 재사용 여부를 결정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밸브 스템, 밸브의 그 긴 거. 이 밸브 스템은 밸브 가이드에 끼워져 있다. 근데 헤드에 밸브가 끼워지는 그 구멍에도 밸브가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 링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밸브 가이드에 끼워져서 밸브 상하 운동을 유지해주고 밸브 헤드의 높은 열은 가이드를 통해서 약 25% 정도가 냉각이 됩니다. 사실 실린더 헤드에도 냉각수 통로가 다 있죠. 그래서 이 밸브가 받는 열은 스템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헤드의 냉각수로 전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밸브의 맨 끝부분 밸브 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스템 엔드는 캠이나 로커암과 같이 충격적으로 접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도금이 되고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의 열팽창을 고려해서 밸브 간극이 설정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열팽창을 고려해서 우리가 밸브 간극을 두는 거, 밸브 스템 엔드와 로커암하고의 사이 간극, 그 정도. 흡기 밸브 뭐 0.15, 배기 밸브 0.35에서 2호에서 한 3호 정도, 이 정도의 간극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밸브 간극으로 인해서 작동될 때 소음이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야? 유압 태핏을 쓴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그 태핏을 쓰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줄이고 직접적으로 뭐 밸브 간극을 맞추고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요새는 그만큼 엔진이 다 고급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밸브 페이스, 밸브 시트에 밀착돼서 혼합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고 기밀작용을 합니다. 밸브 헤드의 열을 시트에 전달하는 냉각작용도 한다. 그래서 이 밸브 헤드가 이렇게 면이 있고 마진이 있고 시트가 있고 곡률방지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헤드가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열을 갖다가 물론 이 스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이드 통해 열을 전달하지만 이 열을 높은 열을 갖다가 가장 많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스의 페이스. 그래서 이 페이스가 시트와 접촉되어 가서 이쪽으로 열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접촉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냉각작용을 하고
페이스와 시트의 접촉폭은 약 1.5에서 2.0mm 정도다.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폭이 넓으면 밸브의 냉각 작용은 양호하지만 접촉 압력이 낮아서 블로바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 각도에 이르러서 압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블로바의 현상, 가스가 이쪽으로 새나갈 우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정확하게 작전하면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저렇게 1.5 내지 2mm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폭을. 자, 시트 폭이 좁으면 냉각 작용은 불량하지만 접촉 압력이 크기 때문에 블로바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완벽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넓어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밸브 면은 30도짜리, 45도짜리, 60도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도예요. 그래서 흡입 밸브는 약 30도 정도의 각을 두고 배기 밸브는 약 45도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밸브 헤드에 열은 시트를 통해서 약 75% 정도가 냉각이 됩니다. 거의 다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가 스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템 가이드, 밸브 스템 가이드를 통해서 또 헤드로 또 열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자, 밸브 시트는 밸브 페이스와 접촉이 돼서 연소실에 기밀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소실에 받는 밸브 헤드의 열을 실린더 헤드에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데 밸브의 시트 각은 보통 30도, 45도, 60도짜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 폭은 약 1.4에서 2mm 정도가 된다. 그리고 밸브 페이스와 밸브 시트 사이에 열 팽창을 고려해서 4분의 1에서 1도 정도의 간섭각을 두고 있다. 요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트하고 페이스하고 접촉각 있죠? 이렇게 밸브 마진이 있고 시트가 있고 페이스가 있고 곡률 방향이 있고 밸브 시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랬냐면은 요만큼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냉각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간섭각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이 벌어져 있어요. 이거 왜 둘까요? 이걸 간섭각이라고 하는데 밸브 간섭각 약 4분의 1에서 1도 정도의 간섭각을 둡니다. 냉각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아시다시피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밸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중앙 부분에 살이 많다 보니까 높은 열을 받았을 때 열의 팽창률이 이 마진과 이쪽 부분하고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열을 더 많이 방출하다 보니 더 축적을 하고 팽창률이 더 넓다 보니까 정작 엔진이 정상 작동 온도, 워밍업이 다 됐을 때 비로소 밸브가 팽창이 돼 갖고 요 시트하고 페이스하고 접촉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이 돼서 늘어나서. 그래서 냉각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밸브의 간섭각을 미리 둔다. 열 팽창을 고려해서 둔 각도 약 4분의 1에서 1도 정도의 각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인 온도 약 85도에서 95도씨 정도의 정상 온도가 되면은 열 팽창을 다 해서 비로소 페이스와 시트의 면이 정확하게 접촉이 된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열 팽창을 고려해서 간섭각을 둔다는 거. 자,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밸브 마진이 있고 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곡률 반경에 스팀에 나간다. 이랬을 때에 요 각도, 이 각도가 30도짜리, 45도짜리, 그 다음에 60도짜리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밸브의 시트 각도를 쳐낼 때 그 각도를 쳐내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물론 뭐 기능사 시험에서는 뭐 그 정도 나올 때도 있지만은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요 각도를 어떻게 절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중 45도짜리 밸브 시트를 커팅하려고 한다. 그때 올바른 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밸브 헤드에서 시트를 어떻게 커팅을 하냐면은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물론 여기 지금 밸브가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 시트가 지금 페이스하고 지금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커팅을 하냐? 맨 처음에 15도를 커팅합니다. 15도를 쫙 해서 여기 날려요. 그 다음에 75도를 커팅합니다. 75도. 15도, 75도. 그 다음에 내가 커팅하고자 하는 그거 있죠. 왜? 조금 아까 30도짜리, 45도짜리, 60도짜리. 45도짜리 하겠다면 45도를 커팅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망가지냐면은 가다가 15도, 45도, 75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각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작 밸브의 페이스하고 시트가 접촉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밸브 시트는 여기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돌출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단 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단의 순서는 15도 깎아내고 그 다음에 만들고자 하는 밸브의 페이스, 시트의 각, 예를 들어 60도, 60도.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예. 15도 깎고 75도 깎고 맨 마지막에 내가 깎고자 하는 각도 60도짜리면 60도, 45도는 45도, 그다음 30도짜리는 30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원하고자 하는 각도로 절단해 주는 겁니다. 이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도 깎고 75도 깎고 만들고자 하는 각도, 밸브 시트. 그 다음에 가이드 같은 경우에 밸브가 작동할 때 밸브 스템을 안내하는 역할이죠. 가이드 자체가 말뜻이 안내죠. 간극이 크면은 윤활유가 연소실에 유입되고, 자 이게 밸브 모양인데요. 이 밸브가 헤드하고 할 때 이 사이에 이렇게 가이드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가이드와 스템이 너무 넓어버리면 위에 있는 헤드 위에 있는 엔진 오일이 이 사이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밸브가 열릴 때마다 연소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밸브 페이스와 밸브 시트의 접촉이 불량해서 블로우백 현상. 이게 뭐냐면 블로바이 가스가 이제 연소 배울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폭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폭발이 돼서 그 폭발 가스가 피스톤을 눌러 내려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밸브 쪽에 새 그러면은 이 가스가 이 밸브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블로바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통 블로우백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밸브 스프링을 보겠습니다. 이 밸브 스프링은 밸브를 닫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는 캠과 로커함이 열어주고, 그래서 밸브가 캠의 형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해주고, 밸브가 닫혀 있는 동안 시트와 페이스를 밀착시켜서 기미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밸브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이 구비 조건은 기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력이 있을 것, 그리고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인 서징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래서 지금 장력 얘기도 나왔고 서징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밸브 스프링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서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헤드를 이렇게 보면은 밸브가 이렇게 와서 밸브 스프링을 두고 밸브 리테너를 두고 리테너 록을 갖다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캠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로커함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요 스프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스프링의 역할은 밸브를 여는 역할이 아니라, 밸브를 여는 것은 캠과 로커함이 열어주고 누르니까, 그 다음에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닫아주는 역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밸브 스프링에서 우리가 점검 사항이 있는데, 자유높이, 자유고, 그 다음에 직각도, 자유고, 그 다음에 직각도, 그 다음에 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밸브 스프링의 점검 사항은 세 가지예요. 여기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유 높이는 규정 높이의 3% 이상 감소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3% 이내에 되고, 직각도는 100mm에 의해서 3mm 이상. 이것도 따지고 보면 3%죠. 그죠? 100mm에 의해서 3mm 이상 기울어지면 교환한다. 이것도 3% 이내. 예. 그 다음에 장력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 있는 상태에서 갖다 설치되면 약간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15% 그때 나타난 장력 힘에 의해서 15%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 15%, 직각도 3%, 자유고 3% 이내에 들어야 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 스프링을 점검하는 장비가 있어요. 밸브 스프링 장력 테스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채석이 하나 가지고 자유고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각도 잴 수 있고, 장력을 잴 수 있어요.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설치됐을 때의 높이만큼 딱 줄이는 거야. 그럼 밑에 저울에서 장력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 규정의 값보다 스프링을 자꾸 쓰다 보면은 약해지죠, 조금. 그죠? 그래서 그때 장력이 약해지더라도 너무 15% 이상 장력이 약해지다 보면 나중에 정작 엔진에서 작동될 때 닫힘 효과가 덜하겠죠. 그죠?
장력이 있어야 밸브가 완벽하게 페이스와 시트에 접촉이 완벽하게 돼서 폭발가스라든가 압축가스가 새나가지 않는데 장력이 약해지면 그만큼 새나갈 확률이 많아요. 또 직각도도 마찬가지. 직각도도 이 스프링 자체가 비록 요만한 하지만 이게 자꾸 옆으로 기울어서 똑바로 서 있는 밸브가 아니에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게 꺾어져요. 스프링이. 그래서 그것도 스프링이 꺾어지다 보면 그만큼 다칠 때의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직각도도 3% 이상 휘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높이도 원래 높이보다 자꾸 쓰다 보면 자꾸 이제 줄죠. 이제 줄면 그만큼 장력이 약해지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요 세 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의 접촉면은 상태는 3분의 2 이상 수평이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스프링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이 접촉면의 상태가 3분의 2 이상은 수평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밸브 스프링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점검상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유고, 직각도, 장력.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인장 스프링도 있고 압축 스프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동차에 쓰이는 이 흡기와 배기 밸브에 들어가는 이 스프링은 압축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항상 압축 스프링 눌렀다 탁 놓으면 어떻게 돼? 덜덜덜덜거리고 움직이는 그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징 현상이 일어나요. 덜덜덜거리죠. 그 다음에 그 스프링이 유연하면 유연할수록에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밸브가 이제 캠에 의해서 로크암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눌러주었다 열었다 눌렀다 열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눌렀다가 놨을 때 올라올 때는 스프링에 자기 장력 가지고 탁 튀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약 7,000회 이상 개폐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될 때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 내가 그랬잖아요. 놓고서 눌렀다 놓으면 덜덜덜덜 거리는 거 있죠. 그게 그 자체가 바로 고유 진동이에요. 그 고유 진동과 같거나 이게 7,000회가 또는 그 정수배가 됐을 때, 더블이 됐을 때 밸브 스프링은 캠에 의한 강제 진동, 캠이 눌러서 들어가서 또 놓으면은 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스프링 자체의 고유 진동이 공진해 가지고 캠에 의한 작동과 관계없이 진동이 발생돼. 덜덜덜덜 거리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프링 눌렀다 놓으면은 이게 딱 멈춰야 되는데 눌렀다 놨을 때 덜덜덜 약간 거리는 거. 요것들이 진동과 같거나 이럴 때 그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밸브 스프링의 서징 현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서징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흡기야. 그래갖고 쭉 눌러가지고 흡기가 쭉 들어갔다 딱 놨는데 물론 짧은 시간이에요. 딱 놨는데 탁탁탁탁탁 스프링 때문에 밸브가 덜덜덜 거리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압축할 때도 압축가스가 샜다 막았다 이러겠죠. 그래서 닫히고 열릴 때 확실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스프링 때문에 닫힘 효과가 떨어지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탁 닫아줘야 되는데 스프링이 덜덜거리는 이 서진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스프링 정수의 만큼이나 또는 그 약간의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서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자, 이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틀 등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프링을 이렇게 봤을 때 스프링의 요 칸 하나 칸을 봤을 때 똑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다 해서 피치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등 피치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등 피치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근데 이렇게 등 피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각각의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서진 현상이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부등 피치 스프링을 쓰자 이거야. 각각의 코일의 간격들을 조금씩 틀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보면은 위에하고 요 다음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각각 틀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각각의 진동수가 틀리기 때문에 서진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부등 피치 스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등 피치 스프링. 그 다음에 등 피치 스프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두 개를 써보자. 어떻게? 지름이 다른 걸로. 자, 등 피치 스프링 하나 이렇게 놓고 요 안에다 지름이 다른 요만한 스프링을 또 하나 더 넣어.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작은 이 원 지름이 작은 스프링과 바깥에 지름이 큰 스프링의 스프링 정수는 또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흔들림과 얘가 흔들림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얘가 탁 닫혀버리는 거야. 서진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중 코일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중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방법이. 마지막 하나. 원뿔형 스프링. 이제 원의 그 스프링의 지름을 각각 틀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런 거. 그래서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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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지름이 틀리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원뿔형 스프링이다 한다. 원뿔형 스프링. 원뿔형 스프링. 그래서 이 밸브 스프링의 서징 현상은 안 좋은 현상인데 이 밸브 스프링의 서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부등 피치 스프링, 이중 코일 스프링, 원뿔형 스프링.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다가 엉뚱한 거나 딱 집어넣으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분명히 틀리게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서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 내용은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서징 방지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밸브 스프링 리테이너 및 리테이너 록. 요것은 밸브를 꽂아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스프링을 거는데 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리테이너 뚜껑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 스프링 압착해서 놓으니까 압착해서 록을 딱 잠가놔요. 그래서 요게 리테이너고 요게 리터너 록이에요.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분리할 때 잘못하면 이게 압착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팡 튀어나가죠. 이 록 잘못 빼면. 근데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리테이너 이 탈착기가 있어요. 이 밸브 리테이너 록 탈착기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스프링을 강제적으로 노루발처럼 생겨서 이렇게 압착시킨 다음에 요 두 개로 분할된 분할핀 고정핀을 갖다 분리해서 3여옷이 넘어 이게 올라와서 우리가 스프링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 밸브 스프링 탈착기를 조립할 때 이게 보통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헤드를 전문하는 집 외에서는 이걸 잘 분해를 안 해요. 그런데 급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이 탈착기 같은 거 없을 때는 우리가 그 복스 렌치 있죠? 복스 렌치 한 17인이나 한 19인치 정도 되는 19mm나 17mm 정도 되는 그 복스를 갖다가 여기다 얹어놓고 망치로 한번 팡 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이 순간적으로 얘가 툭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요 록이 두 개가 싹 빠져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일단 현장에서 분리는 그렇게 하고 그럼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할게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래서 리테이너 탈착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록과 리테이너가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밸브 간극 점검 조정이 있습니다. 유압식 택핏을 써서 이 밸브 간극이 요즘은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또 한번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로크함이 있어요. 캠이 있고. 자, 그런데 완전히 닫혔을 때 나타나는 요 간격이 바로 우리가 밸브 간격인데 요 로크함들을 보면 말이죠. 여기에 나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나사가 있고 너트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정할 때 이 너트를 풀고 위에서 드라이버로 조이면 조일수록 이 볼트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간격이 점점 작아지고 또 풀면 풀수록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필러 게이지를 껴서 적당한 간격이 그 규정된 간격만큼 필러 게이지를 끼워놓고 우리가 보통 복스 앤드 렌치 우리 현재에서 메가네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공구들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양쪽에 다 막혀져 있는 이걸 우리가 복스 앤드 렌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요건 스패너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오픈 앤드 렌치 양쪽이 오픈되어 있다 해서 오픈 앤드 렌치 요거는 복스 앤드 렌치 요 보통 복스 앤드 렌치 갖고 많이 해요. 왜냐면 요 복스 앤드 렌치를 요 보통 한 12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끼워놓고 풀러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필러 게이지 두께만큼 드라이버를 살살살 돌리다 보면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닿을 때 복스 앤드 렌치를 이용해서 간격을 딱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엔진마다 차이는 있지만 4기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브 간격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자 1번 실린더부터 1번 실린더, 2번, 3번, 4번 실린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흡기 쪽이고 이쪽이 배기 쪽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엔진을 크랭크축 풀리에 보면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랭크축 풀리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를 항상 이 앞에 타이밍 카바 있는 쪽에 이 T라는 이런 마크가 있는데 이 T라는 것이 톱이야, 톱. 가장 위에. 그래서 이 풀리가 돌아가는 건데 이 풀리의 마크를 요 위에 T에다 딱 일치를 딱 시켜놓고 나면
1번과 4번 피스톤이 완전히 상사점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완전히 하사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단정죠? 크랭크 축은 두 바퀴 돌잖아요. 두 바퀴 돌아서 한 번 1사이클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정을 못 줘. 그래서 우연히 여기다 딱 갖다 놨을 때 1번이든 4번이든 두 개의 로크함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현재 1, 4번이 상사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닫힌 거. 우리가 밸브 이제 오버랩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 닫혀 있다는 건 얘기는 곧 폭발이라는 얘기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는 압축과 폭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압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폭발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맞춰놓고 났을 때 배기 밸브든 흡기 밸브든 로크함을 이렇게 두 개를 흔들어 봤을 때 밸브 간격이 있는 형태에서 까딱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은 그게 완전히 압축만 그다음에 폭발 초 그때야. 그래서 1번이든 4번이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1, 4번이고 두 개가 다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안 움직여. 근데 중간에 2번이든 3번이든 두 개가 또 움직여. 이랬다는 얘기는 2, 3번 피스톤이 완전히 위에 있는 거고 1, 4번이 완전히 하사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바퀴를 더 돌려서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1번이든 4번이든 폭발이 되게끔 해놔라 이거야. 그래서 보통 1번이 보통 폭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3, 4, 2 점화 순서 1, 3, 4, 2 이렇게 나가요. 점화 순서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는데 1번 터지고 나면은 바로 옆에 있는 2번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크랭크 축에서 균일한 힘이 연속적으로 가해지면은 이 크랭크 축이 휘어요. 그래서 한 개 실린더가 터지고 나면은 바로 이유탄 실린더 말고 하나 건너뛰어서 먼저 터뜨려. 그래서 1, 3, 4, 2, 1, 3, 4, 2 순으로 이게 우수식인데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보통 폭발이야. 폭발이기 때문에 T에다 맞춰놨을 때 1번 실린더에 두 개가 다 움직입니다. 로크함이. 그래서 1번에서 두 개가 다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밸브 간극이 맞추는데 밸브 간극이 움직이는 것만 맞추는 거예요. 그죠? 닫혀 있는 것만. 그때 여기가 100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가 흡기라고 그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 밸브 간극은요. 배, 흡, 배입니다. 요렇게만 움직여요. 이건 공식이야. 어쩔 수 없어. 우수식 1, 3, 4, 2 점화 순서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1번 두 개가 다 폭발일 때에 얘는 두 개가 다 안 움직여요. 다 안 움직여요. 이건 다 지금 눌러가지고 열리고 있어. 꽉 눌러놓고 있어. 두 개가. 그러면 두 개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밸브 오버랩이야. 그래서 1번이 폭발이기 때문에 배, 흡, 배.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움직이는 거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배, 흡, 배.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 풀리를 갖다가 T에다 맞춰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맞추면은 이제 한 바퀴 다시 돌려. 다시 돌려서 다시 T에다 맞춰놔. 그러면 아까 맞췄던 요것은 절대 안 움직여요. 나머지는 얘네들만 또 움직여. 그때는 이쪽이 또 폭발이야. 4번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 흡, 배. 공식 나왔죠? 배, 흡, 배. 이렇게 순서가 있어. 그래서 TDC에 맞춰놨을 때 1번부터 배, 흡, 배 한 바퀴 돌려서 배, 흡, 배 이렇게 밸브 간격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밸브 간격 맞추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혹 시험 보실 때, 실기시험 보실 때 이 밸브 간격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해서 맞춘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밸브 개폐 시기가 있습니다. 이 가스의 흐름 관성을 유효하기 위해서 흡입 밸브는 상사점 전에 열려서 하사점 후에 닫히고 배기 밸브는 하사점 전에 열려서 상사점 후에 닫힌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니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각 행정이 딱딱 독립되어 있는데 흡입될 때 딱 열어주고 압축되면 딱 닫혀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기라는 것은 흘러 들어오고 나갈 때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을 좋게 위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쭉 보면은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가 흡입,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폭발, 배기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상사점이고 BDC죠. 그죠? 흡입할 때 배기 다음에 흡기죠. 그죠? 그런데 배기 전부터 봐야 돼. 배기가 완전히 이제 피스톤이 막 배기가스를 밀어내고 있어. 이게 크랭크 축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 풀리로 보자고.
올라갈 때 배기 행정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여기서 흡기 밸브를 열어줘요. 미리. 그러면은 배기 밸브가 닫히기도 전에 여기까지 와야 닫힌다는 게 기본 상식인데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 미리 열리면 두 개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겠죠. 그죠? 미리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피스톤이 여기 깔딱 넘어가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흡입인데 쭉 흡입될 때 얘가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쭉 흡입이야. 흡입 행정 왔다가 여기서 딱 흡기 밸브를 닫아주는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관성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나가 이렇게 더 돌다가 흡기 밸브를 닫아줘요. 그러면 우리 주사기도 마찬가지야. 쭉 갔다 딱 멈추면 걔가 물도 들어오다가 딱 멈춥니까? 계속 들어오죠. 그죠? 양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은 쭉 들어오는 그런 관성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흡기 밸브는 흡입 행정 전에 미리 열어주고 하사점 다음에 닫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을 들어갈 거 아니야. 압축. 그 다음에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와야 폭발인데 요 다음은 바로 뭐예요? 배기 행정이죠. 배기 행정인데 이때 밸브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미리 열어줘. 배기 밸브를. 하사점 전에 미리 배기 밸브를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팽창가스가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폭발가스가 팽창가스가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그 압력을 이용해서 미리 배출을 시키고자 해서 배기 밸브를 미리 열어주는 거야. 이미 피스톤의 동력을 해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쫙 오게 되는데 이렇게 열어줘도 그 압력은 계속 나가려고 하는 피스톤의 또 그 움직이는 관성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열어줘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신속하게 내보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어줘갖고 여기서부터 배기가 쭉 열려 있다가 다음에 흡기행정이잖아요. 근데 다시 왔죠. 아까 내가 그랬죠? 흡기행정이야. 그때 배기 밸브가 닫히기도 전에 지금 흡기 밸브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닫아주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관성을 또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상사점을 조금 지나서 여기서 배기 밸브를 닫아줘요. 여기서 배기 밸브를 닫아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흡기 밸브, 흡입 행정도 미리 열고 미리 늦게 닫아주고 배기 밸브도 미리 열어주고 늦게 닫아줘요. 그럼 여기서는 각자의 독립된 거지만 이 상사점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틀리죠. 자, 보세요. 하나의 행정이 끝나서 사이클이 끝나서 배기 행정이 끝나기도 전에 흡기 밸브 열렸죠. 열려있는 사이에 이때도 다음에 흡기인데 배기 밸브가 아직 덜 닫혔죠. 양쪽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은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두 개가 다 겹쳤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밸브각 맞출 때 하나는 두 개가 다 움직인다. 두 개는 하나는 안 움직인다. 그 두 개가 다 안 움직일 때 그때가 두 개가 동시에 열려지는 거. 그러니까 1번이 폭발일 때 4번이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손도 안 댔잖아요. 눌러주는 거니까. 그리고 4번이 폭발이면 1번이 오버랩. 2번이 폭발이면 3번이 오버랩이고 3번이 폭발이면 2번이 오버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을 보고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 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밸브의 오버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밸브 개폐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사점 부분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동시에 열려져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면서 고속 회전하는 엔진일수록에 크게 듭니다. 고속일수록에. 그래서 밸브 오버랩을 두는 목적은 흡입 행정에서는 흡입 효율을 높이고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잔류가스를 빨리 원활하게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밸브 오버랩을 둔다. 개념 아시겠죠? 네.